반갑습니다. 여러분을 G2 만점으로 안내할 열정의 G2 전문가 송원입니다.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일주일은 포항지역 학생들이 더 안전한 장소,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렇죠. 새롭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자, 수능 바로 전날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수능 연기가 발표되기 전에 그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 학교 고3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진짜 일주일만 딱 자기한테 더 주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하루라도 더 주면 좋겠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적처럼, 마법처럼 그 일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그럼 기적 만들어내야겠죠? 기적을 만들어낼 새로운 시간 활용법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주일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긴장될수록 익숙한 것에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 연계 규제인 수특, 수학 문제 풀면서 틀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그 개념, 단권화 노트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암기까지 진행해 주셔야죠. 그리고 기출문제들도 여러분 많이 모아서 풀이했을 거예요. 똑같은, 그렇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했어. 그죠? 이건 사실 수능 직전에 한번 한 거예요. 여러 번 한 거죠. 그래도 시간이 남아요. 그쵸? 그럼 우리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당황스러운 환경에서는요. 갑작스러운 환경에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 수능은 무엇에서 출제됩니까?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쵸? 성취 기준에 맞춰서 수능 문제, 학교 시험이 다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성취 기준을 하나씩 여러분 체크하면서 내가 이 개념 정확하게 알고 있나? 이 탐구활동 정확하게 알고 있나? 확인하고 관련된 문제 핵심 개념 뽑으시라고 선생님이 자료실에 단원별 성취 기준에 맞는 관련 문제를 연계교재 3년치에서 찾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이 뒤져가지고 막 2006년 수능에서까지 찾아가지고 다 문제를 총 G2 성취 기준이 66개입니다. 그 각 기준당 한 문제에서 한 4문제까지 뽑아놔서요. 한 80문제 정도를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간 동안 그 80문제를 다 풀 수 없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핵심만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상황만 선생님이 뽑아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쪽집게처럼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이거는 다시 짚어봐야겠다라고 하는 성취 기준에 관련된 핵심 문제와 그리고 핵심 개념만 점검하고 풀이해드리는 시간 우리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함께 알아볼 핵심 개념 성취 기준 한번 확인해 보면 성취 기준 지진파죠, 여러분. 지진파의 종류와 특징 우리 학생들 이해했죠, 그죠? 근데 지진파 우리 왜 공부했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지구의 내부 각 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려고 2015학년도 수능에 출제가 됐죠. 지진파와 지구 내부 구조를 연결하는 개념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게 떠올라야 되죠, 이게. 그렇죠. 요 자료가 요렇게 떠올라 줘야 돼요. 여기 암영대 여기 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핵 때문에. 요 지역은 핵을 지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파만 옵니까? 피파만 와요. 그런 자료가, 요 자료가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어요. 또 입체적으로는 우리 여러 번 봤죠, 그쵸? 요렇게 암영대가 요렇게 표시되어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자료와 요 자료를 한번 오버랩 해보죠. 자, 진앙으로부터 요렇게 지진파가 도착하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고요. 이 실선은 뭐냐? 103도부터 142도까지 각거리를 표시해놨대요. 이 사이가 뭡니까? 그렇죠. 암영대에 해당하는 기간 영역이라서 요 A 지점은 여기에 해당하고요. B 지점이 여기에 해당하고 C 지점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자료, 기억 A에는 피파, S파 다 도달할 수 있고요. B 지역이 103도부터 142도 암영대 맞고요. 암영대를 우리가 찾아낸 것은 그렇죠. 외핵이 액체라는 것. 그리고 C 지역에는 어떤 파가 옵니까? 외핵을 통과해야 하니까 피파만.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고요. 자, 관련된 문제 조금 응용된 문제 좀 한번 여러분 또 봐볼게요. 우리 생각할 수 있거든요. 수능이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긴장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 같은 성취 기준인데요. 응용됐어요. 지구의 크기는 그대로 있는데 멘틀 부피만 줄고 외핵 부피가 늘어났대요. 밀도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지구에서의 암영대가 103도부터 142도 사이에 생성되는데요. 외핵의 부피가 늘어났으면 암영대가 시작되는 각거리가 103도보다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줄어야 돼요. 그리고 지구 전체 질량은요. 부피는 그대로 있는데 밀도가 큰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 질량 늘어난다 맞아요. 질량만 늘어나냐? 부피가 그대로 있는데 질량 늘어나니까 밀도가 늘어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구 위에 있는 물체에 지구가 작용하는 만유인력도 커집니다. 그러면 중력도 커져야겠죠. 중력도 커져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중력이 커지면 단진자의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중력과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렇죠? 그래서 단진자의 주기는 중력이 커지니까 짧아져야 됩니다. 암영대는 103도보다 작은 각에서 시작되는 것 맞아요. 기억 디귿. 자, 이제는 여러분 정말 많이 나오는 주시곡선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렇죠? 자, 조금 독특한 자료,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도 비슷한 자료가 출제됐었습니다. 자, 요 자료 보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려진 거냐? 이 원주가 뭐에 해당하죠? 그렇죠? 진원거리에 해당하는데요. 이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각 관측소에서 세 군데서 그렸어요. 그래서 원과 원이 현이 만나는 요 점이 의미하는 것이 진앙인데, 진앙이 원주 내에 위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쵸? 이렇게 특정한 관측소에서 진앙을 향해서 선을 보내고요. 이 수선과 진앙을 지나는 선을 그어서 그 절반이 진원의 깊이인데 원주상에 있으니까 진원의 깊이가 없어요. 제로예요. 진앙이 곧 진원인 문제 이런 거 미리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무슨 지진입니까? 천발 지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앙거리가 곧 진원거리가 되기 때문에 X1이 R1에 X3가 R3에 대응되게 되고요. 그 다음 진원거리 여러분 구하는 식 떠올립니다. 그렇죠. VP 빼기 VS분의 VP 곱하기 VS에다가 PSC 곱하는 건데 여러분 요거 조금 다시 한번 염두에 두자고요. VP 8kg, VS 4kg로 고정된 거 아니에요. 단서에서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 값이 63이니까 6으로 주어지고요. PSC는 진원거리 단위가 킬로미터니까 PSC는 단위가 뭐여야 돼? 그렇죠. 초 단위여야 돼요. 그래서 X3인 지역, R3인 지역에서 PSC가 분 단위로 2분으로 주어졌어요. 그렇죠? 이거 그대로 넣어주면 안 되고요. 초 단위로 바꿔서 120초로 해주셔서 진원거리가 그래서 720km가 나와줘야 된다고요. 리을 틀렸다고요. 보기 기억했고요. 딕은 맞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니은 PS의 가장 긴 곳은 X3가 되겠고요. 리을은 1에서 아니라고요. 요거 PSC 진원거리 구할 때 사용하려면 꼭 초 단위로 바꿔줘라. 자, 그 다음 이제 등장하는 탐구활동 내용이지요. 뭡니까? 지각의 두께를 구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지각의 두께를 구하는 것은 탐구활동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지각의 두께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필요합니까? 준비물. 그렇죠. 맞아요. 교차거리 필요하고요. 그 다음 굴절파와 직진파에 그쵸? 각각 속도가 필요해요. 속도 필요하죠. 자, 직접파와 굴절파의 속도, 그 다음 교차거리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가자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차거리 주어졌어요. 그리고 직접파고요. 굴절파, 기억은 굴절파인데요. 기억 굴절파, 얘는 직접파라고만 계속 그 안에 몰입하다 보면 얘가 P파인지 S파인지 당황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파가 안 오다가 먼저 도착한 파들, 선두파들이니까 뭐에 해당한다? P파에 해당한다. 기억하십시다. P파는 횡파입니까? 종파입니까? 그렇죠? 종파예요. 그 다음 요 자료는 지금 어떤 자료냐면
우리나라에서의 모호면의 깊이를 알려줬어요. 모호면이 뭐죠? 지각과 멘틀의 경계. 즉 모호면의 깊이가 곧 지각의 두께예요. 모호면의 깊이가 A 지점은 28km, B는 34km. 모호면의 깊이가 B 지역이 깊어요. 그럼 교차거리를 각 지역에서 구해도 어디가 더 길게, 그렇죠? B 지역에서 길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염두에 둘 사항은 기억이에요. 굴절파, 횡파 아니고 종파, 피파라고요. 요거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교차거리보다 가까운 지역, 요런 지역에서는, 그쵸? 요런 지역에서는 어떤 파가? 직접파가 먼저 오는 것, 맞는 설명. 그 다음 A 방향이 B 방향보다 교차거리가 작아야겠죠. 왜요? 모호면이 얇은 지역이니까. 지각이 얇은 지역이니까. 자, 이제 다음 탐구활동, 중력 측정하는 탐구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에서 중력 측정하는 식 주어질 확률이 높긴 해요. 그런데 주기식을 주어지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이 중력식으로 변환하면서 착오하지 않게 연습 많이 하시고요. t제곱에 4파이 제곱 L이 돼요. 그쵸? 그 다음 하나 더 염두에 주실 사항은 분명 10초 왕복 시간을 줄 거라고요. 주기를 구할 때, t를 구할 때 d는 10초 왕복 시간 아니고요. 뭡니까? 10회 왕복 시간 아니고요. 뭡니까? 1회 왕복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초가 돼야죠. 그래서 4파이 제곱 L이니까요. L이 1m니까 중력 가속도는 파이 제곱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될 텐데, 그쵸? 이게 보기 기억 내용인데요, 여러분. 니은 볼게요. 선생님, 중력 가속도는 주기랑 반비례인 거 저희 알아요. 그럼 실의 길이랑은 비례네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실의 길이 길게 하면 그 지역에서 중력 크게 측정됩니까? 아니요. 중력은 그 지역의 위도와 밑에 매정된 밀도와 고도 이런 것에 의해서 고정된 값이죠. 다른 데로 가지 않는 한 중력이 바뀌지 않습니다. L이 바뀌면 T가 바뀌어야지. G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니은도 꼭 점검해 볼 사항이고요. 그래서 고위도로 가면 중력 분포는 고위도로 가면 중력 커지죠. 지구 타원체니까. 그래서 주기는 짧아져요. 그러면 그대로 고도가 높아지면 위로 올라가면 중력 작아져서요. 주기 길어집니다. 밑에 밀도와 관련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또 다른 내용 하나 또 짚어봤어요. 자, 이 문제에서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은 기억 그리고 디귿입니다. 자, 우리는 중력 어떻게 측정한다? 그쵸? 만유인력이랑 원심력의 합력으로 측정한다라고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나 자료가 하나는 만유인력이고 하나는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값, A, B 중에 어떤 값이 만유인력일까요? 그쵸? 극에서 큰 값을 갖는 A가 만유인력이고요. 극에서 제로 값을 갖는 B가 원심력이에요. 그럼 적도에서의 중력은? 이거 두 개 값 더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죠? 만유인력은 지구 중심을 향하고요. 원심력은 지구 바깥을 향하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이라서 더 원심력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더해주면 만유인력에서 원심력을 뺀 것과 같은 결과. 그래서 978갈이 맞아요. 적도에서 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만유인력에서 원심력을 빼줘라. 기억하세요. 니은, 두 힘이 이루는 각은 저위도에서 가장 크죠. 180도입니다. 디귿, 중위도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A 방향으로 떨어져요? B 방향으로 떨어져요? 둘 다 아닙니다. 어느 방향? 중력 방향, 합력 방향,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죠. A도 B도 아니라는 것, A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합니다. 자, 이제 광물 파트.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조암 광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방에서 우리 이미 알아요. 어떤 광물이냐? 자, 실험 과정 보면 점을 종이에 찍었고요. 방해석 결정을 위에 올려놓고 그림을 봤더니 점이 2개 나왔대. 뭔가요? 그쵸. 이방체란 얘기죠. 빛이 들어가서요. 굴절해서 정상광선과 그리고 이상광선, 서로 수직인 두 갈래의 빛으로 복굴절 됐습니다. 이런 광물을 이방체라고 해요. 그래서 점이 2개로 보이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 점 중에 하나는요. 광물이 이렇게 통과됐을 때
이렇게 빛이 통과됐을 때 점이 우리 눈으로 그냥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빛이 이렇게 다르게 굴절돼서 이렇게 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물을 그대로 돌리면 요 점은 그대로 있고 요 점만 회전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것. 생소하지만 한번 생각할 기회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시고요. 하나 더. 그럼 점이 지금 여기 하나 이렇게 나타나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데 광물을 방해석을 더 두꺼운 광물을 사용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꺾여서 그쵸? 또 이렇게 꺾이게 되니까 두 점 사이의 간격이 커지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 가에서 점이 두 개로 보이는 것 복굴절 현상이고요. 이 광물은 이방체라는 얘기입니다. 맞고요. 한 점이 고정되어 있고요. 돌리면 다른 한 점은 회전하게 돼요. 이런 현상이 있고요. 디귿, 라에서 두 점 사이의 간격이 광물을 두껍게 했으니까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1단원 마무리하고 2단원으로 넘어가죠. 자, 2단원에서 또 한번 콕콕 찝어보도록 할게요. 2단원의 단원별 성취 기준은 1단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일단 지구 내부 에너지 계속 출제되다가 한동안 뜸했어요. 자,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도 출제된 비슷한 문제인데요. A지역과 B지역 암석권에 있는 특정한 두 지점이에요. A지역과 B지역 암석권의 두께가 어디가 더 두껍습니까? 암석권과 연합권의 경계가 더 깊은 데서 나타나는 지점이 어디냐고요. 그렇죠? B예요. 그래서 암석권과 연합권의 경계가 더 깊은 데서 나타나는 가가 B의 자료, 나가 A의 자료가 되죠. 자, 그럼 여러분 특정한 지점에서요. 특정한 지점에서 지각 연료량을 측정했을 때 지각 연료량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지하 심부와 지표 사이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결정돼요.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율. 온도 변화율은 요 깊이까지 온도 변화율은 한 1300도로 두 지점 똑같은데요. 깊이가 가가 더 깊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변화하는 비율, 온도 변화율은 어디가 크냐? A가 크죠. 그럼 지각 연료량도 A가 큰 겁니다. 그쵸? 요런 내용 하나만 더 해보면 여기가 X지점이고 여기가 Y지점이면 X는 암석권, Y는 그쵸? 연합권에 해당해요. 이 각각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 X에서는 맞습니다. 전도고요. Y에서 대류예요. 연합권에서 에너지가 대류의 형태로 전달된다. 그래서 보기 기억. A지점에 해당하는 게 나인 거 맞고요. A지점과 B지점에서 암석과 연합권의 경계의 온도 1300도 정도로 비슷해요. 그런데 A지점은 1300도가 나타나는 깊이가 얕고 B는 깊기 때문에 지온 상승률은요. 어디가 커야 돼요? A지점이 커야 되죠. 디귿만 틀린 설명.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9월 모의평가, 올해 9월 모의평가 문제죠, 여러분. 자, 대륙 이동설 이후 판구조론이 되돌아기 전까지 중에 해저 확장에 관련된 문제예요. 굉장히 나오기 좋은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과정 내에서 공부할 때는 계속 자북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습니다. 맞죠? 자북이 정상 역전을 반복 혹은 자북이 위치가 변하는 선이 두 갈래인 것으로 땅이 이동하는 것을 나타냈다.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작년 수능부터 자북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항상 그 방향 그대로인 진북,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진북이 고지자기로 추정했을 때 위치가 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문제가 자꾸 출제가 돼요. 고지자기로 추정한 자북 아니고요. 진북의 방향이 원래 이 방향인데 자꾸 이런 방향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한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되는 거죠. 진북은 안 바뀌는데 암석 속에 남아있는 진북의 자료가 딴 방향이야. 대륙이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진앙 여기서 해령 위치하고요. 해령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나이가요. 해령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멀어지니까 B와 C점 나이는 누가 더 많아요? C가 더 많죠. 그쵸? 그러니까 해령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암석은 진북 방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요 방향, 조금 더 지나니까 요 방향으로 점점점 해령 자체의 위치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방향? 그렇죠. 반시계 방향. 하나 더요. 해령에서 암석이 딱 만들어질 때 당시에 고지자기 방향으로 편각, 복각을 암석이 갖게 돼요. 근데 그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고정돼요. 고지자기니까요. 그런데 여기 최근에 만들어진 건 복각이 45도. 조금 더 과거에 만들어진 건 복각이 50도. 무슨 얘기냐? 과거 해령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때 그 암석이 자북과 떨어진 거리로 복각이 50도. 자북이랑 상대적으로 가까웠죠. 근데 최근에 45도. 그러면 옛날이 지금보다 더 자북에 가까웠다. 여러분, 자북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요. 자북은 현재 위치 그대로 있다는 것을 가정해줘야 돼요. 선생님, 요 얘기하려고 이 문제 지금 푸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자료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 자북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복각이 50도였다가 45도로 바뀌었다. 해령에서 만들어진 암석이. 그럼 자북과 멀어진 거지. 자북과 멀어졌다는 얘기는 거기 들어간 거예요? 저기 들어간 거예요? 저기 들어간 거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라고요. 보기 기억. A와 B는 같은 시기에 형성되었다. 해령으로부터 마그마가 올라와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맞는 설명. 니은. 해령은 시시기 이후에 저위도죠. 디귿. 이 해령은 그쵸? 진북을 안 변하는 진북을 그쵸? 돌리는 방향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갖고 있으니까 해령 자체가 돌아갔다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그래서 답 3번이고요. 여기랑 관련된 개념을 이해할 때 이 부분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판구조론. 여러분, 판구조를 하면 여러분이 너무 판의 경계 그랬거든. 그래서 판의 경계가 아닌 문제를 보면 당황할 수 있어요. 여기 판의 경계는 A, B 중에 어딜까요? B가 판의 경계. 이렇게 해양 지각을 포함한 해양판이 또 다른 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어 지금 베니오프대가 만들어지고 있죠. 섭입형 경계가 돼요. 그런데 A는요. A는 그런데 B 밑에는 보면 멘틀 대륙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경계이긴 하지만 여기는 판의 경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요. 기억, 화산 활동은 A를 기준으로 서쪽이 동쪽보다 활발하죠. 호상열도도 그 화산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B 지역은요.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신발 지진이 일어나려면 어디여야 돼요? 조건이. 그쵸? 수렴형 경계. 그것 중에서도 섭입형 경계에서 신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판의 경계가 아닌데. 이것 A, B 다 판의 경계이지 않다고요. A만.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 문제만 더. 자, 올해수특 79페이지 문제인데 여러분,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을 기 수준에서 이해하래요. 고생대의 기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쵸? 켐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이 기를 완전히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육상식물이 실루리아기에 처음 출현했다. 요 정도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보기 갈게요. B는 오르도비스기 맞습니다. 니은 별표 하나 주세요. C 시기에 육상식물이 출현했을 때 산소가 맞냐 이산화탄소가 맞냐, 요거 우리 지원에서 공부한 개념이라서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 자, 공기가요, 이렇게 공기를 이루고 있는 질소는 이렇게 변했고요. 산소는 생물이 등장과 함께 이렇게 증가했죠.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 교차점이요. 15억 년 전쯤 돼요. 15억 년 이후로는, 즉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현생 이연에는 다 산소가 이산화탄소도 많았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고, 디귿 출현한 생물들은 이때 다 멸종했냐? 모두 멸종하지는 않았죠. 양치식물은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선생님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고요. 선생님이랑 잠깐 체크하는 그 체크 포인트만 같이 나눠주셨어야 돼요. 다 풀고 선생님과 같이 기적을 만들고 정리해줄 우리 학생들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